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오후였어요. 음악교사 박미정은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56세,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됐네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하나가 떨어졌어요. 남편 철우와 아들 선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벌써 2년이나 지났구나.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서진이에요. 서진? 선우의 제자였던 그 아이? 서진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선생님,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뭔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꼭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이에요. 1시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죠?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자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키가 훌쩍 크고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선우보다 3살 어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죠. 선생님, 어머, 비 맞았네. 빨리 들어와. 고마워요.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서진이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서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왜 그래 서진아? 무릎 꿇을 일이 뭐가 있어? 선생님, 아니, 누나. 미정이 깜짝 놀랐어요. 누나,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사랑해왔습니다. 미정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차가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뭐라고? 진심입니다. 선우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28살 청년이, 그것도 죽은 아들의 제자가 자신에게 사랑 고백을? 서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저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리고 이 고백도 진심이고요. 서진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농담이나 장난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을 한 여자로 사랑합니다. 서진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내 선생님이고 너는 나이 차이 때문이에요. 28살 차이라서요. 미정이 당황했어요. 나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왜 말이 안 돼요? 사랑에 무슨 법칙이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놀라셨죠? 서진아, 그런 말 다시는...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진이 선우의 피아노 연습실로 향했어요. 2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방이었어요. 여기 선우 방은 들어가면 안 돼. 형이 저한테 보여달라고 했어요. 서진이 연습실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악보 한 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형이 완성하지 못한 곡이에요. 선생님을 위해 만들던 곡이었어요. 미정이 악보를 받아봤어요. 선우의 필체로 쓰인 음표들이 가득했어요. 형이 죽던 날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거예요. 선우가 너한테? 네, 사고 나기 하루 전에 저한테 줬어요. 악보 뒷면을 보니 선우의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 내 친구 서진은 진심이야. 제발 행복해줘. 나는 엄마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말 선우가 쓴 거야? 네, 그리고 더 있어요. 서진이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그때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 엄마는 너무 외로우셔. 나중에 내가 없어도 잘 챙겨드려. 라고요. 선우가 그런 말을? 형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서진이 악보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걸.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보를 제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서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반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건 뭐야? 형이 선생님께 드리려고 샀던 거래요. 어버이날 선물로요. 선우가?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우의 마지막 마음, 서진에 대한 당부, 모든 게 너무 벅찼어요. 이 곡 제목이 뭐야?
엄마의 봄날이에요. 형이 직접 지은 제목이에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진의 고백, 선우의 마지막 메시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56세의 중년 여성, 이미 할머니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그런 자신에게 28살 청년이 사랑 고백을? 안 돼, 절대 안 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는 그 아이 선생님이야. 서진은 내 아들의 제자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아들마저 없어진 지 2년.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서진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죽을 끓여서 가져왔더라고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서진아, 그만해. 이제 그만 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는 내 아들의 제자야. 우리 사이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나는 56살이고 너는 28살이야. 28살 차이라고 말이 되니? 서진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 그냥 평범하게 연애해. 너 또래 여자애들 많잖아. 저는 또래 여자들에겐 관심 없어요. 미정이 돌아섰어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찾아와서 챙겨줬어요.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나 국을 끓여다 주고 저녁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선생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괜찮다고 했잖아.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많이 야위셨어요. 정말 안 괜찮았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선우 생각에 눈물만 났거든요. 서진이 있으면 그런 외로움이 조금 덜했어요. 일주일 후 서진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뭐가? 제 고백 때문에 불편하시는 거 알아요. 서진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계속 올 거예요. 그 당당함이 오히려 신기했어요. 보통 거절당하면 포기하는데 서진은 달랐어요. 3장 마이너스 흔들리는 심장. 한 달이 지나자 미정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서진이 젖은 셔츠 차림으로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비 맞고 다녀? 감기 걸려. 급해서요. 선생님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미정이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긴 했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쓸쓸했거든요. 약 사왔어요. 그리고 죽도 끓여왔고요. 고마워 서진아. 근데 너도 옷 갈아입어야겠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감기 옮으면 어떡해. 미정이 수건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서진이 갑자기 미정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이 많이 나네요.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안 괜찮아요. 혼자 아프면 안 돼요. 서진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밤새 간병할게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서진이 미정을 안았어요. 선생님, 서진아,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만 도망치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전 선생님을 한 여자로 사랑합니다. 미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어요. 서진아, 선생님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처음엔 그냥 아들 친구로만 보셨는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미정도 모르게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솔직해지세요. 서진아, 정말 안 돼. 왜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요? 서진이 미정의 두 손을 잡았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 번개가 치면서 정전이 됐어요. 깜깜해진 거실에서 둘만 남았어요. 촛불 가져올게요. 서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미정이 붙잡았어요. 그냥 잠깐만 이렇게 있자.
어둠 속에서 서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미정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더 지났어요. 서진은 매일 와서 미정을 챙겨줬고 미정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과 서진이 함께 선우 무덤에 갔어요. 형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모시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서진이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작은 키보드를 가져와서 엄마의 봄날을 연주하더라고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선우가 좋아할 것 같다. 형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만 사랑할 거예요. 서진아, 나중에 선생님이 할머니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낯선 여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박미정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인이 서진을 보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최은경이라고 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서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저는 먼저 갈게요. 아니야, 같이 들어가자. 하지만 은경이 막았어요. 이분은 안 됩니다. 저희끼리만 얘기해야 할 일이에요. 서진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거실에 앉은 은경이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남편, 강철우 씨 맞죠? 네, 맞는데 어떻게 제 남편을?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요. 뭐라고요? 20년 전 그 사람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미정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불륜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죠. 아이? 네, 바로 방금 전에 보신 그 청년이요.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진이가 뭐라고요? 서진은 강철우 씨의 아들이에요. 선생님 아들 선우와는 배다른 형제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죠? 증명서 있어요. DNA 검사 결과도요. 은경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정말로 서진이 철우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진이가 이 집에 드나든다고 해서요. 그래서 왔어요. 누가 그런 말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젊은 남자가 매일 여기 온다고. 미정이 당황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났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경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왔어요. 유산?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강철우 씨가 남긴 재산이요. 이 집과 보험금, 그리고 예금 말입니다. 서진 씨는 고인의 친아들이므로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 집의 절반과 보험금의 절반, 그리고 예금의 절반을 청구하려고 해요. 은경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정이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는 철우 씨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죽었잖아요. 그럼 그동안 서진이는 어떻게 키웠어요? 혼자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서진이는 이 사실을 아나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미정은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하게 된 사람이 남편의 혼외자였다니. 그것도 이제 와서 유산까지 가져가려고 한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서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럼 소송은 취하겠어요. 무슨 관계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젊은 남자와 과부가 사귄다고. 미정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매일 집에 드나들면서. 그날 밤 서진이 왔을 때 미정은 차갑게 대했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냥 가줘, 서진아. 무슨 일 있었어요? 미정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서진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서진이 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왜 그렇게 허전했을까요? 이미 서진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서진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 제가 처음에 한 고백, 전부 거짓이었어요.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정말 다른 목적이었어요. 무슨 목적? 선우 형의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선우 형과 저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운전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그럼 형이 대신 운전했어요. 제가 운전하면 사고 날 거라고 하면서.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사고가 네, 제 잘못이에요. 형이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까이 온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요. 미정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서진이 미정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미정이 뿌리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진심이에요. 어떻게 믿어?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거든요. 서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네가 내 남편의... 그것도 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와서 말해줬거든요. 서진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해?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사랑하게 됐는데 절대 안 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서진아,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후 한 달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께 작은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꼭 와주세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편지 안에 음악회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서진 피아노 독주의 마이너스 형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 미정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음악회 당일 작은 연주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우의 친구들, 음악 관계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서진이 무대에 올라서 말했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어머니를 위해 만들던 곡입니다. 그 선배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제 책임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께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엄마의 봄날이라는 곡이었어요. 선우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그 곡을, 하지만 이제는 완성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완성한 거였어요.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미정은 선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미소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연주 중간에 서진이 말했어요. 형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를 사랑하게 해줘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관객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진이 무대에서 미정을 찾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 관객석 뒤에서 낯선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미정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여인이 다가왔어요. 박미정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김형이라고 해요.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어요. 왜요? 선우 학생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요. 미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날 미정이 학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음악회에서 본 그 여인이 교무실에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미정 선생님. 어떻게...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영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었어요. 김영희 선생님은 음악 교사세요. 미정 선생님 후임으로 오셨어요. 미정은 뭔가 이상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영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커피 한 잔 어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학교 앞 카페에서 영희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아들 선우와 관련된 일 때문에 왔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선우와 무슨 관련이? 2년 전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네. 그때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미정이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 사고로 저는 중상을 입어서 1년 넘게 병원에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다들 죽은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복수하러요. 미정이 깜짝 놀랐어요. 복수? 그 사고로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영희가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팔에 끔찍한 흉터들이 있었어요. 다리도 저려요. 얼굴에도 흉터가 있고요. 하지만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 정말 그냥 사고였을까요?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며칠 후 영희가 미정의 집을 찾아왔어요. 마침 서진도 와 있었어요. 며칠 만에 만난 거였어요. 선생님들 모두 모이셨네요. 좋아요. 영희의 목소리에 뭔가 위험한 기운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영희가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진 씨 정말 몰랐어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뭐 하는 소리예요? 박미정 선생님 남편의 아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진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선생님 아들 선우와는 배다른 형제라고요. 미정이 개입했어요. 그만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롱하는 투였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이것도 상관할 일이 아닐까요? 영희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진을 보는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2년 전 그날 밤 사진들이에요. 사고 나기 직전에 찍힌 거죠. 사진에는 선우와 서진이 술집에서 취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여자들도 보였어요. 그날 밤 당신들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서진 씨, 정말 기억 안 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이 떨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영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날 밤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였어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진 씨가 선우 학생을 일부러...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형을 해칠 리가 없어요. 정말요? 그럼 왜 그날 밤 형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영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다행히 증거가 있네요.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서진아, 뭔 소리야. 선생님은 내가 지킬 거야. 형이 아니라 내가. 미정과 서진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날 밤 서진 씨는 선우 학생한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선우 학생이 화를 냈죠. 당연히. 녹음은 계속됐어요. 서진아, 정신 차려. 우리 엄마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 왜요? 왜 안 돼요? 너는 내 친구야. 그리고 엄마는? 형은 몰라요. 선생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미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2년 전부터 자신을 사랑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네, 둘이 차 안에서 싸우다가 핸들을 놓쳤어요. 그럼 서진이가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원인을 제공한 거죠. 서진이 무너졌어요. 저는 정말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미정과 서진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서진이 선우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2년 전부터 자신을 사랑했었다니. 미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 일주일 후 서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미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가요, 서진아.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뭘 설명해? 이미 다 들었잖아. 그 녹음은 조작된 거예요. 미정이 문을 열었어요. 뭐라고? 영희 씨가 조작한 거예요. 제 목소리를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형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진실은 뭐야? 형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걸. 그래서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서진아,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 나는 곧 떠날 거야. 라고. 무슨 뜻이야? 형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서진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형이 사고 나기 전날 저한테 준 편지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선우의 필체였어요. 서진아, 엄마를 부탁해.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라면 엄마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미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선우가 정말 이런 말을.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 선우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 나는 서진이를 정말 좋아해. 착한 친구야. 그런데 서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내가 없어도 서진이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누구도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해줘. 선우가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서진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법적으로는 형제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진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미정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살고 싶어. 정말요? 응. 선우도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어.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그 후 영희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사실 영희는 서진의 친어머니 은경과 짜고 미정과 서진을 헤어지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서진이가 유산을 받으려면 당신과 헤어져야 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법정에서 부도덕한 관계로 판단되면 상속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은경과 영희는 서진의 상속권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서진이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저는 상속 포기하겠어요. 뭐라고?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은경이 화를 냈어요. 미쳤구나. 몇십억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이죠. 서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결국 은경과 영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진이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었거든요. 6개월 후 봄이 왔어요. 미정과 서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들은 상관없었어요. 선우의 친구들 몇 명과 학교 동료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식 후에 선우의 무덤에 갔어요. 선우야, 엄마 결혼했어. 내가 좋아하던 서진이와. 서진이 무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완성된 엄마의 봄날을. 아름다운 선율이 봄바람을 타고 흘러갔어요. 미정은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선우야, 고마워. 좋은 사람을 보내줘서. 서진이 연주를 멈추고 미정을 바라봤어요. 사랑해요, 미정 씨.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내였어요. 나도 사랑해, 서진아. 1년 후 두 사람은 작은 음악학원을 열었어요. 선우 음악학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이 차이, 혈연 관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사소한 문제였거든요. 어느 날 학원에 어린 학생이 왔어요. 선생님, 저도 엄마의 봄날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 해. 미정이 피아노 옆에 앉아서 아이를 가르쳤어요. 서진이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가르치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에이,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처음 사랑에 빠진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서진이 말했어요. 미정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뭘?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거. 바보 같은 소리,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나이 차이도 많고 사람들 시선도 안 좋고 그런 건 상관없어.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서진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처음 서진이 고백했던 그날처럼. 비 오네. 그러게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어떤 때? 처음 고백했던 날 말이에요. 두 사람이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축복받은 사랑이 되었어요. 서진아. 네? 사랑해. 저도요. 미정 씨. 비소리와 함께 엄마의 봄날 선율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선우가 하늘에서 연주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미정과 서진의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많은 시련과 오해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이도, 혈연도, 사회적 편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심만이 중요했거든요. 선우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파란만장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반전과 갈등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혈연 관계라는 충격적인 비밀부터 시작해서 거짓 고백의 진실, 교통사고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돈을 노린 음모까지.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승리했죠. 나이 차이도 복잡한 관계도 모두 뛰어넘고 말이에요. 이런 복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장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서진이 남편의 아들이라는 충격, 아니면 사고의 진실, 아니면 음모의 전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진진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나이 차이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가족 드라마도 좋고 로맨스도 좋고 막장 드라마도 재미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장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대한 반영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나이도 상황도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진짜 사랑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